오늘 읽을 글은 결혼 생활의 10가지 규칙입니다. 이 글을 쓴 저자 제임스 서버는 1940년대 전후 활동한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아이러니컬한 만화를 그리기도 했고 우화 작가로 활동한 그는 현대사회 속의 인간의 우스꽝스러움과 애처로움을 더하는 유머가 풍부한 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10가지 규칙.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누가 부탁을 해서 쓴 게 아니다.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너편에 젊은 내외가 벼랑간 싸움을 벌이는 광경을 목격한 끝에 이런 글을 써보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시작한 것이 마침내 실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품을 던지기 시작했다. 부인이 소파 뒤에서 인형을 던지면 남편은 난로 앞에서 작대기로 그것을 후려치는 것이 아닌가. 대체 무슨 원인으로 이 열전에 불이 붙었을까 하고 이리저리 상상하는 동안에 어느덧 다음의 10가지 규칙이 머리에 떠올랐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교훈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아내가 새로 맞춘 모자를 칭찬하라든가, 남편과 함께 취미를 즐기라든가, 아내인 동시에 연인이 되어라든가, 응접실에 금발머리 여자를 초대하지 말라든가, 그런 조목은 자주 되풀이되는 동안에 언덧 진부해지고 말았으며 또한 별로 효능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새로운 법칙일지도 모른다. 어떻든지 내가 세운 10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으며 사실 내가 50평생 걸려서 연구한 성과이다. 제1조 신성한 결합을 한 내외간에서는 상호간의 과거의 걸프렌드나 보이프렌드를 함부로 비평하지 말 것. 자기 아내나 남편의 과거 이성 친구에 대해서 성격, 용모, 재능, 업적 같은 것을 공격하는 경향은 가정 불화의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이 사건은 흔히 음산한 날씨가 오래 계속되거나 하이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며칠 동안 숙취에 빠졌을 때 발생한다. 또는 어디다가 옛날 편지를 감춰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몰래 꺼내보는 게 아닌가, 우편 배달부가 오는 것을 바깥에서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따위의 의심을 할 적에 발생한다. 이런 불안은 나중에 알고 보면 대개는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근거 없는 불안이 더욱 성질이 나쁘다. 제2조 남편 된 사람은 아내의 친구들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성의껏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아직 30년이 지나지 않은 당신의 부인은 적어도 7명의 동창과 교제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그 부인들을 그저 아무개 여자니 아무개 부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각각 자기 이름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다. 본인은 하나하나 메리, 마리안, 멜리사, 마리벨, 마드렌, 미리엄이라 부르고 있지만 또 그 애칭은 각각 모리, 머피, 미시, 미찌, 머비, 메디, 미무스라고 부른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일일이 구별하기가 성가시니까 7을 모조리 마아토리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그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쩌다가 기분이 좀 언짢을 때는 밉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그 부인들도 다 결혼을 했으며 그 중에 한 부인의 남편은 벤 톰킨즈라는 사람인데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뿐이다. 따라서 7 부인의 남편들을 모조리 벤으로 부른다든지 톰이라고 불러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혼란을 일으킨다. 제3조 남편 된 사람은 파티에 갔을 때 남들 앞에서 아내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그 집에서 나온 샐러드가 신선하다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 우리 집 샐러드는 도저히 못 먹겠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큰일 난다. 이 버릇은 아내에게도 있을 수 있다.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데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집 남편이 춤을 추는 꼴이란 1907년형 포드차가 굴러가는 것 같다느니, 일전에는 아이들이 기르는 토끼장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했다느니 구태여 남편의 험담을 하는 그런 실수를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했다가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나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 당장 부부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제4조 아내는 역시
남자는 다 그래라고 불평을 하고 남편은 이러니까 여자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입버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내외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사이가 나빠지게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치로서 보편적인 논법이다. 각 개인을 모든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이름 없는 무명의 상태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도매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리 독특한 사람이라도 어떤 지위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히 한 남자 또는 한 여자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자기가 뚜렷하게 개성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섭섭한 이야기다. 제5조 남편이 무슨 책이나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읽기 시작할 때 마침 아내가 그 옆에 있다면 조심해서 귀담아 듣는 게 좋다. 만약 그 기사가 느릅나무의 병충해를 구제하는 방법이나 권투시합의 상세한 보도 같은 것이라면 아내는 그것을 열심히 엿듣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내인 사람은 적어도 흥미가 있는 척할 필요가 있다. 그 장면에서 손톱을 깎기 시작하거나 손목시계에 밥을 주거나 모기를 잡으려고 손뼉을 치거나 하는 것은 모두 조심성이 없는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모기가 와서 물어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 남편이 발음이 틀리거나 한쪽 양말을 뒤집어 신고 있더라도 그때는 잠자코 있어야 한다. 남편이 낭독을 끝마친 순간에 그 기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화제를 끄집어내서도 안 된다. 아주 재미있어요라든가 하다못해 정말 그럴까? 하는 정도로 맞장구를 치는 게 현명하다. 실제 그다지 유창한 낭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들을 만하지 않다는 척을 할 필요가 없다. 정치나 병충해나 권투시합에 대한 남편의 이해력을 칭찬해주는 게 해로울 까닭이 있겠는가. 어떤 때는 아내가 경청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지 시험해보려고 할 때가 있다. 남편이 질문을 하려는 찰나 아, 참 깜빡 잊었네 하고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아나는 것은 도저히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제6조 남편은 집안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내가 미장원이나 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유리창만 쳐다보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보통 남편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물건은 머큐롬, 아스피린, 손톱깎이, 자기가 사용하는 장신구, 양말, 작년 여름 해수욕 가서 찍은 사진, 자신이 좋아하는 레코드판, 이웃집에서 빌려온 요즘 베스트셀러, 차고 열쇠, 텔레비전이나 피아노의 월부 청구서, 담배 파이프, 소재하는 기구, 새로 맞춘 레인코트, 대충 이런 것들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은 나로서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긴 해야겠다고 늘 생각을 하면서도 특별한 묘안이 없다. 모두 일괄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내가 물품 배치도를 그려서 남편에게 주는 수가 있겠으나 남편이 정작 그 배치도를 어디다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어차피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피차일반이다. 제7조 남편은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잘 듣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그래요라든가 알았어라든가 대충 하는 긍정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간혹 무슨 딴 생각을 하다가 아내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는 경우가 있다. 오늘 반 곧은 시집에서 저녁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곧장 집으로 오시지 마세요. 그렇잖아도 오늘은 오후 5시에 치과에 가야 하니까 거기서 만나기로 해요. 남편은 이런 날 따라 정확하게 집에 돌아온다. 치과병원은 집에서 1시간, 곧은 시집은 1시간 30분 떨어진 거리다. 아무도 없다. 집 보는 아이도 부인이 나가면서 모처럼 영화나 구경하고 10시까지 돌아와 있으면 된다고 외출을 시킨 것이다. 아내는 치과에서 5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집으로 전화를 걸지만 줄곧 통화 중이다. 남편은 남편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아내가 갔을 만한 곳에 자꾸 전화를 걸어대고 있는 중인데 치과병원과 고든시마는 절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서 의자에 쓰러진다. 그때 요란스럽게 벨이 울린다. 아내가 조금 더 끈기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 이야기는 이 정도로 그치고 다음은
그들 내외에게 맡기기로 하자. 제8조. 당신 남편이 결혼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나의 꽃이니 나의 사탕과자니 하는 식으로 당신을 부르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당신을 업신여기게 된 증거도 아니고 벌써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도 아니다. 고작 그것은 당신 남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을 회복한 징조라고 보아야 하겠지. 세상 남편들은 그들이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의 여왕이니 장미꽃 입술이니 부르던 사실이 남들 귀에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의 남편이 마치 법정에 나온 재판관같이 위엄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신 이름을 잊지만 않았으면 그다지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9조. 독립기념일에 회사에서 독신팀과 기혼팀로 갈라서 야구 시합을 할 때 당신 남편이 기혼팀 피처 노릇을 한다고 한사코 우길 적에는 그날 관람석에 앉아서 남편이 활약하는 모습을 볼 생각은 아예 단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시합이 끝날 때까지 당신은 어디로든 행방불명이 되는 게 좋다. 보나마나 당신 남편은 몇 번이나 방망이를 들고 일어나서도 단 한 번 멋있게 후려갈기지 못하고 퍼스트까지 제대로 뛰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앞니를 한 개쯤 부러뜨리기가 쉬운데 그러지는 않으면 천만다행이다. 다만 시합이 끝난 뒤에 얼굴이 마주치면 이렇게 말할 줄은 알아야 한다. 다 알고 있었어요. 상대편 투수가 반칙으로 공을 던졌지요. 다 보고 있었어요. 퍼스트가 스파이크를 한 것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군요. 양키즈 팀에 금년도 최우수 선수를 데려와도 아까 그 공을 못 잡았을 거라고. 알고 계신가요? 중년에 접어든 세상 남편들은 밤에 침대에 들어가 양키즈 팀의 타자를 모조리 잡아넘기는 공상을 하면서 잠이 든다는 것을요. 제10조. 남편 되는 사람은 아내의 화장대 앞이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남편들은 걸핏하면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그쪽으로 끌려간다. 머리나 빗으려는 건가 하면 그게 아니다. 뭔가 지저분한 물건을 들고 있거나 손에 기름이 묻었거나 했을 때 손수건을 가지러 아내의 공간을 마구 침입을 하는 것이다. 부인들의 화장대는 의례 정돈이 잘 되어 있을 터인데 남편은 아무래도 거기에 손수건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는 모양이다. 오물범벅이 된 손으로 화장대 서랍을 마구 잡아당긴다. 이런 만행을 한 데서야 어찌 아내의 마음이 평온할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한 처벌법을 하나 제안하겠다. 이빨이 날카로운 자라를 한 마리 남편의 의자 위에 놓아두는 것이다. 자라를 만지기가 겁이 나는 분은 5살 난 아들을 시키면 그 아이는 겁없이 실행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제임스 서버의 결혼 생활의 10가지 규칙이었습니다. 약 1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당시와 오늘날의 생활 모습은 달라졌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 데에도 여전히 유효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웃음과 교훈이 담긴 글이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